안녕하세요. 진실공방TV의 피노키오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권에서는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 주담대 금리가 연내 6%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용민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주택 공급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인 수요 공급의 법칙을 통해 공급 부족 시 일어나는 가격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경제에 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요소수란 화물트럭 같은 경유차 운행에 필요한 필수품인데 중국에서 갑자기 요소수 수출을 중단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소수 수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막혔으나 경유차 운행의 필수품이 요소수를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요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이로 인해 미리 사재기를 해놓은 비축 수요도 폭발합니다. 여기에서 필수품 공급이 막혔을 때 가격이 폭등하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이 필수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져보면 주택 공급을 막고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의 축소보다 주택 수요의 축소폭이 더 커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식주 중 하나인 집은 필수품이고 이사, 결혼, 직장, 교육, 대학 입학 등으로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품의 수요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결국 주택 수요를 낮추지 못하고 주택 공급만 줄여 집값 폭등을 야기한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식자재 물가가 비싸진다고 국민들이 식자재를 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정책입니다. 식자재 물가가 비싸지면 국민들에게 식자재 구입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대량 공급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야만 합니다. 집을 판 돈의 수익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 집값을 올리기 때문에 양도세를 중과해서 수익을 몰수하겠다는 정부 정책도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본인들의 지지율을 얻기 위한 거짓입니다. 전에 다뤘던 유류세 인하 편에서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 인하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논리로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그만큼 집값에 반영되어 신규 매수자가 더 비싸게 집을 사야만 하는 상황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돈에는 목적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집을 판 돈뿐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주식, 코인과 같은 금융소득을 통한 수익도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 집값을 올리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근로소득, 금융소득을 막는 법안을 제정할 건가요? 집을 팔아 생긴 수익금이든 근로소득, 금융소득이든 돈은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재개발을 대폭 허용하여 미분양, 공실이 넘쳐도 정부 주도로 주택의 신규 분양을 지속하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투자금 유입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본인 산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의 투자 매력을 더 떨어뜨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하는 건 주택 공급을 계속 제한해온 정부 정책이 원인이지 투자자들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공급의 축소이고 가장 싫어하는 건 공급의 확대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봅시다. 최근 주담대 금리가 6%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과연 이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은 필수품이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자를 더 내면 더 냈지 집을 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막혀 집을 팔고 이사 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이자를 더 내면 더 냈지 집을 팔고 평생을 공공임대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싶어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 이자 부담이 높아질 경우 세입자에게 월세를 더 올려서 갚아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월세는 무조건 그것보다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진다고 해도 주택 공급이 계속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집값의 상승 속도가 느려질 뿐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진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도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어차피 내년에도 집값은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